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 대사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또 아미노산 풀이라던가 또 고요산 혈증, 또 통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더 다이어트라든가 근육 성장이라든가 그 밖에 영양학, 스포츠 영양학에 아주 보다 심화된 그런 지식을 익혀나가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단백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산을 알 필요가 있죠. 즉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은 사실 자연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인공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보충제, 아미노산 보충제에도 이런 인공적인 아미노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이 상당히 자연계에 많은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 그런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20여 종 정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여 종의 단백질 중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루신, 이소루신, 발린, 트립토판, 라이신 이런 아미노산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나머지 뭐 12개 정도를 비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간이나 이런 곳에서 간에서 이 다른 아미노산이나 다른 걸 재료로 해서 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관계는 여기 하나하나가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면, 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이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쭉 수백 개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어떠한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로 결합되어 있느냐, 이렇게 그 결합된 거에 따라서 정말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단백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을 동물성 근원이나 식물성 근원으로부터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흡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체내에 흡수되게 됩니다. 자, 주로 이제 소장벽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간으로 들어오고 또 이제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 인체의 여러 조직 세포로 보내져서 다시 이제 재조립되는 과정, 즉 아미노산들이 다시 단백질로 그 세포에게 필요한 특수한 단백질로 다시 재합성되는 그런 과정이 인체의 30조 개나 되는 모든 세포에서 사실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결국 우리 몸에 흡수된 이 아미노산은 간과 혈액을 거치게 되는데, 이 간과 혈액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을 아미노산 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풀장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과 혈액에 존재하는 이 아미노산 풀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몸에 받아들인 이 아미노산은 인체의 여러 조직 세포로 보내져서 그 이제 체 구성을 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조직이나 기관을 형성하는 데 쓰여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알부민이나 글로불린 같은 단백질, 또 섬유소 같은 단백질을 형성합니다. 알부민은 우리 혈액 중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불린은 우리 항체로 작용하는 그런 단백질이고요. 섬유소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단백질이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또 혈액 단백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몸에 들어온 이 아미노산은 결국 효소를 만드는데, 즉
인체의 모든 효소는 결국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일부 호르몬들은 역시 이 단백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인슐린 같은 것은 이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만들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대사되는지, 이 대사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포도당 같은 거, 과당 같은 거는 C6H12O6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죠. 지방도 똑같습니다. 더 많은 탄소와 수소 뭐 이런 것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지만 역시 똑같은 재료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단백질 즉 아미노산은 다르죠. 요 아민기라는 게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요 질소가 요런 형태로 질소가 요런 형태로 더 결합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민기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단백질은 이 아민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이제 간과 혈액을 거쳐서 결국은 인체의 여러 조직 세포로 보내지게 돼서 체구성을 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결국 이 체구성의 과정이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분해되는 그런 과정도 일어나게 된다. 즉 어떻게 이것이 대사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체구성을 하고 또 효소를 형성하고 이런 재료로서 아미노산을 쓰게 되는데 즉 이 단백질을 쓰게 되는데 이것이 넘치도록 즉 우리 몸에 이런 그 체구성을 하고 여러 사용처에서 쓰여지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그 아미노산 풀의 개념이죠. 이 아미노산 풀이 넘치게 됩니다. 풀이 넘치면은 이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즉 체구성을 하는데 더 이상 쓰여질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면 이 아미노산은 결국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이런 다른 영양소로 전환되어서 쓰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풀을 넘치는 아미노산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탈아미노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아미노산은 아민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민기를 떼어내야 되죠. 그래서 아민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것을 탈아미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떼어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그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이 탄소 골격을 가지고 바로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낼 때 1차적으로 뭐 혈당이 떨어져 있고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1차적으로는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포도당을 만들지만은 그 외에 뭐 혈당도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에너지가 즉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과도하게 섭취한 단백질은 결국 다 어디로 뭘로 전환되느냐? 지방으로 대부분 다 전환되게 돼 있다. 아주 일부만 이제 에너지로 조금 전환되는데 바로 ATP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주된 것은 이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질소 성분 아민기가 떨어져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아민기는 즉시 수소와 결합이 돼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즉 NH3죠. 이 암모니아는 가스,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녹는 수용성 기체죠. 이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세포를 이런 상태로 그대로 머물게 되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간에서는 바로 이 암모니아를 질소 다른 화합물의 형태로 즉 요소나 요산, 크레아틴과 같은 질소 화합물의 형태로 일단 만들어서 혈액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으로 나온 이 요소나 요산 이런 것들은 결국 대부분 다
콩팥으로 보내져서 너무 과도하게 많으니까 이것을 뇨를 통해서 배설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소나 요산이 많이 생성되면 될수록 콩팥에서는 더 많은 뇨를 생성을 해서 수분을 만들어서 뇨를 통해서 밖으로 배설시킨다. 소변으로 배설시킨다. 그래서 이제 요소라는 말 자체도 소변, 뇨죠. 뇨를 이루고 있는 구성 재료다, 성분이다 해서 요소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단백질 대사로 결과로 만들어진 요소를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대사 과정에 이런 대사 과정에 에너지 다른 이제 물질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참여되는 비율은 전체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약 1%만이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많아봐야 1 내지 2% 정도만 쓰게 되는데 특별한 인체의 어떤 대사 상태에서 즉 단백질이 더 많이 쓰여지는 그런 대사 과정을 단백질 대사 항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과정은 단백질을 너무 과도하게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단백질 대사가 더욱더 항진이 되죠. 그래서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 5% 이렇게 더 증가합니다.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장시간 운동을 하고 또 고강도로 계속 운동할 때도 사실은 이런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지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단백질 대사 항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량의 요소나 요산이 생성이 되는 거죠. 평상시보다 더 많은 요산이나 요소가 생성되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뇨를 더 많이 생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수분을 밖으로 많이 배출하니까 이런 탈수로 인한 체중의 급격한 감소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그 대사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황제 다이어트다, 애킨스 다이어트다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해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서 이런 기초적인 과정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할 때는 이러한 대사 과정의 단백질 대사 과정의 항진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은 결국은 물론 이제 지질도 일부 연소시켜서 체중 감량에 효과를 주지만은 그거보다는 다량의 수분의 배출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과도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요산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되면 이것을 이제 콩팥을 통해서 많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잘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특히 우리가 퓨린 계통의 뭐 이런 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곱창이나 닭고기나 생선이나 맥주 같은 걸 섭취하게 되면 이제 퓨린이 의해서 콩팥에서 요산의 배출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액 중에 요산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혈액 중에 이제 이렇게 높아져서 나타나는 증세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요산이 과도하게 높으면 우리의 뇌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아주 심하면 뭐 여러 가지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아주 심하면은 혼수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요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이 혈액에 많이 축적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혈액의 산성화를 갖다가 초래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또 이런 그 요산의 배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퓨린이나 알코올 이외에도 뭐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든가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콩팥에서 요산의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고요산 혈증이 쉽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혈액 중에 이런 요산이 많이 발생하면은 이 요산은 쉽게 아주 친화도가 높은 곳이 이런 관절 안에 광 안에 찾아 들어가서 특히 이 관절 연골에 침착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요산염 결정체를 이루게 되는데 뾰족한 그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여기 이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거, 관절 연골은 이제 뼈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 관절 부위에 있는 뼈를 골단부를 감싸고 있는 아주 질긴 섬유성 연골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뼈와 뼈가 부딪혀도 이 충격이 완화되고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런 요산염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바늘 모양으로 이제 콕콕 주변 조직을 찌르게 되고 또 물도 막 따라 들어가서 부종을 일으키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아프게 관절 부위를 만드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우트다, 통풍이다 얘기하고 또 가우티 아스라이티스, 즉 뭐랄까요,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돼서 상당히 요즘에는 그런 발병률이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것이 평민들은 걸릴 일이 없죠. 그리고 과도하게 뭐 이렇게 육류나 고단백질을 섭취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과거 뭐 임금이나 왕이나 또 귀족이나 양반들이 많이 걸렸다 해서 제왕의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도 보듯이 주로 이제 엄지 발가락에 요산이 많이 이렇게 침착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 손가락이나 발가락 또 손목, 무릎 이런 부위에 이런 그 요산염이 결정체들이 많이 이렇게 축적돼서 문제를 갖다가 많이 일으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이 최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역시 콩팥에서 이 요산을 갖다가 배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요즘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은 운동 부족이죠. 또 하나 비만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식생활이 점점 산업화됨으로써 과당을 즉 액상 과당을 이용을 해서 많이 그 인스턴트 식품 또 패스트푸드 또 가공 정제된 탄수화물 뭐랄까요, 식품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과당도 역시 이러한 통풍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서 최근에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렇게 혈액중에 자꾸 이제 그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해서 요산이 많이 생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혈액이 산성화되니까 이것을 다시 알칼리로 돌리기 위해서 인체는 여러 가지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중탄산 나트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콩팥을 통해서 자꾸 이런 산성 물질을 배설을 하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이것을 완충시켜주는 무기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칼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칼슘은 우리 몸에 뼈에 가장 많이 저장돼 있죠. 그러니까 혈액이 자꾸 산성화되면 이 뼈에 있는 칼슘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것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이런 퓨린계 식품, 그다음에 단백질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 이러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단백질을 많이 먹었는데도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양극단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를 너무 적게 먹고 비건이라고 하죠. 아주 극단적인 채식주의를 택해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지, 양질의 단백질을 잘 하지 못할 경우에도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는 것과 플러스 또 칼슘의 섭취가 감소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육류의 섭취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은 역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것이 또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